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교역자 여러분, 또한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개혁과 평신도 이 주제의 제2장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평신도는 교역자와 달리 교회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평신도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일의 아마추어인 평신도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또한 평신도의 활동이 증대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형성되게 되는 데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조건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가 형성된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생업적인 노동에 매이지 않는 계층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로 재미로 일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활동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수준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활동, 정신활동,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이후에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마추어적인 활동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서 교회 안에서도 아마추어인 평신도의 활동이 크게 증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사회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5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입니다. 8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는 고도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경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에는 79달러에서 1980년 1645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27,226달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민간인 대통령의 선출,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사이의 수평적인 정권 교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란 국가나 시장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회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이 우리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시민사회가 크게 발전하고 또한 중요한 작용을
등장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주체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의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곧 평신도들이 객체적인 지위에서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평신도가 수동적인 지위에서 능동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경제력이 크게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하게 됩니다. 80년대 이후 전국 곳곳에 세워진 많은 교회의 건축은 다 평신도들의 경제력 증대와 물질적 헌신의 결과입니다. 또한 평신도들이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발전과 변화, 그에 따른 평신도의 각성과 변화가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력의 신장과 정보와 지식사회의 도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학력이 급격하게 증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대학 진학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1980년에는 27.2%, 2000년에는 68.0%, 그리고 2008년에는 83.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70% 수준에서 대학 진학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평신도의 학력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능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평신도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평신도의 분별력, 판단력, 비판의식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형성됩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성경과 영적 정보 습득의 능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곧 도서와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은 성경과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의 지식과 신앙의 콘텐츠가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똑똑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또한 능동적인 평신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신도의 욕구와 의미 추구가 더욱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신도의 욕구 수준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최고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과 같은 욕구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평신도들은 이러한 욕구의 단계 가운데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최고 수준의 욕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평신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곧 급격한 사회적 이동과 지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봉사와 지위, 명예, 보람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은 평신도들에게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평신도의 욕구가 80년대 이후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프로슈머와 팬덤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프로슈머란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자, 컨슈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곧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이러한 말을 사용한 다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교역자가 영적인 생산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영적 소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곧 평신도의 프로슈머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음악, 교육, 선교, 봉사, 신교, 이런 영역에서 평신도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영적인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프로슈머의 사회로 변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의 활동이 커지게 되고 그 결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팬덤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팬덤이란 문화 영역의 생산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팬덤을 이룬 소비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소통을 하고 집합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문화 운동적인 실천의 주제가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BTS의 경우에 있어서도 ARMY라고 하는 팬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곧 평신도의 팬덤 활동이 신교, 봉사, 선교 등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평신도의 조직화된 섬김과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평신도들이 팬덤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부에 파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프로슈머와 팬덤의 사회에서 나타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형성 배경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종교 사회와 시장 상황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다종교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국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우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민족존교, 무신론 등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다종교 사회이요 종교 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처럼 다종교 사회가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시장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교의 시장 상황이란 여러 종교가 자유롭게 종교적인 서비스, 종교제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종교, 교단, 종교단체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신도들은 종교 혹은 교회의 선택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의 시장 상황에서는 종교적 서비스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제학에서 공급이 과잉될 때는 언제나 소비자의 힘이 증대되는 법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서비스의 공급 과잉이 일어남에 따라서 소비자인 일반 성도들의 힘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하고 채워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의 힘이 증대하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사회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학력이 신장되고 정보화 사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의 지식 수준과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슈머의 사회, 팬덤의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들이 단순한 소비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종교 사회와 시장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종교적 서비스의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소비자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곧 평신도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그 결과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성장하게 된 교회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